안녕하세요. 다소 시스템 코리아 시뮬리아 솔루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뮬리아에서 솔루션 컨설턴트 업무하고 있는 배종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웨비나 주제는 EMC 해석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 세미나로 저희 CH를 이용해서 어떠한 EMC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소개와 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 발표 순서로는 우선 EMC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C 해석을 위해 CST 스튜디오 스윗에서는 어떠한 구성 프로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ST 스튜디오 스윗을 이용하여 EMC 해석을 진행했던 사례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MC 해석 중 많이 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라디티드 에미션 해석에 대해 실제 데모를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C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C는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의 약자로 한글로 표현하면 정파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디바이스가 있을 경우 이 디바이스가 동작하면 원치 않는 노이즈 성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이즈는 방사를 통해 혹은 케이블과 같은 전도성 물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을 에미션이라고 하며 라디에이티드는 방사성 노이즈 성분을 얘기하게 되고 컨덕티드는 전도성 노이즈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에미션은 또한 다른 디바이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갖추어야 디바이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susceptibility 혹은 immunity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방사성 노이즈는 노이즈에 의한 디바이스의 내성을 보는 경우에는 radiated susceptibility 그리고 전도성 노이즈에 의한 내성을 보는 경우에는 conducted suscepti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EMC 시험으로 많이 보는 것으로는 디바이스의 정전기에 영향을 보는 Electrostatic Discharge라고 하는 ESD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시험을 통해 디바이스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EMC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EMC에는 크게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약자인 EMI와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의 약자인 EMS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MI는 시험을 받는 디바이스가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전자기 노이즈가 발생할 시 이러한 노이즈 레벨이 어떠한 규격상의 한계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EMC 대책 수립을 통해 규격에서의 제시값보다 낮은 전자기 노이즈 레벨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소개드렸던 대로 전자기 노이즈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에 따라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그리고 컨덕티드 에미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시험의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동작시킨 상태에서 방사성 혹은 전도성 노이즈를 인가시켰을 때 해당 디바이스가 오동작을 하지 않는지를 통해 외부 노이즈에 의해 얼마만큼 디바이스가 잘 견디는지에 대한 내성 실험을 진행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EMI와 같이 전도성이냐 방사성이냐에 따라 Radiated Susceptibility 그리고 Conducted Susceptibility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기의 영향에 의한 디바이스가 오동작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EMS 시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EMC 해석들은 또한 다양한 규격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들에는 IEC, ISO, CISPR, 밀 스탠다드 등 다양한 규격들이 있으며 이러한 규격들마다 시험 환경, 허용 가능한 노이즈 레벨의 한계치, 적용 어플리케이션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 규격 중 대표적으로 라디에이트 에미션 실험에 대해서 환경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시험 환경은 이퀴먼트 언더 테스트라고 지칭하는 EUT가 턴테이블 위에 놓이게 되고 3m 혹은 10m 밖에는 EUT가 동작할 시 나오게 되는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레벨을 추출하기 위한 안테나가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EUT를 돌려가면서 EUT가 안테나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레벨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해석을 진행할 시 해당 환경을 모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 CAT에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해석의 경우에는 시험 챔버 구성을 시뮬레이션상에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리소스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UT가 동작할 시 전 방향의 EPID 프로브를 설정하여 프로브에서 검출되는 EMI 스펙트럼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경우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빠르게 해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유저분들의 상황에 따라 두 방법을 유동적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EMC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험 환경을 말씀드리며 저희 CAT를 이용하여 EMC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EMC 시험들에 대해 CAT 스튜디오 스윗에서는 어떠한 프로덕트들로 이런 해석들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 스튜디오 스윗이라는 하나의 패키지에는 총 8개의 프로덕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다양한 프로덕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EMC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덕트들로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3D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CAT 마이크로웨브 스튜디오, 복잡한 케이블의 단면을 등가화하여 손쉽게 모델링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CAT 케이블 스튜디오, 복잡한 PCB에 대한 레이아웃상의 SI, PI, EMC 룰 위반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CAT 보드책, 3D 모델과 서킷 모델과의 연동 해석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CAT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PCB의 SI, PI 분석을 2D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CAT PCB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덕트들을 통해 다양한 분석들을 손쉽게 진행해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프로덕트들은 하나의 프론트엔드에서 구동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계 해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매끄럽고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T 마이크로웨브 스튜디오는 고주파 대역의 3D 전자기장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로 대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안테나, 필터와 같은 마이크로웨이브 RF 영역에 대한 해석이 있으며 그리고 SI, EMI, EMC, ESD와 같은 2D 일렉트로닉스 및 EMC 분야의 해석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덕입니다. 해당 툴은 단품 모델만 두고 해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PCB, 인클로저, 케이블, 구조체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의 풀 3D EM 시뮬레이션을 통한 리얼한 해석과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CAT 케이블 스튜디오는 케이블의 전달 특성 및 레디에이션 그리고 1레디에이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SI, EMI, EMC, ESD 분석을 비롯한 E3 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케이블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번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복잡한 케이블의 단면을 등가화하여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해석이 가능하며 케이블만 두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과 플랫폼 구조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분석을 통해 구조와의 필드 특성을 확인하는 데 용이합니다. CAT 보드책은 복잡한 PCB 구조에서 레이아웃상의 SI, PI, EMC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레이아웃 디자인 가이드상의 26개의 룰을 적용하여서 위반 사항을 빠르게 추출하는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CAT 보드책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룰 위반 사항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났는지 PCB 보드상에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레이아웃을 바꿔가면서 EMC 대책을 수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AT PCB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 CAT PCB 스튜디오는 PCB 전용 전자기장 해석 시뮬레이션 툴로 복잡한 PCB의 SI, PI, 디커플링, 캐패시터 옵티마이제이션 등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툴은 2D 툴이기 때문에 빠른 SIPI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CAT 디자인 스튜디오는 서킷 시뮬레이션 툴로서 서킷의 단독적인 분석뿐 아니라 3D 모델과 서킷 간의 연계 해석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시스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목적 프로그램입니다. CAT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스파이스 모델, IBIS 모델, 터치스톤 파일 등을 불러와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으며 프론트엔드 창 내에 항상 CAT 디자인 스튜디오로 넘어올 수 있는 스케매틱 메뉴가 있기 때문에 3D 모델과 연계 해석을 빠르고 손쉽게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툴입니다. EMC 분석에 앞서 소개해드린 5개의 제품군을 통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제품군들은 를 통해서 어떠한 분석들을 진행했는지 각 radiated emission, 그리고 conducted emission, radiated susceptibility, conducted susceptibility 측면에서 분석했던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사례로는 USB 채널에 대한 RE 해석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케이블과 커넥터, PCB를 두고 해석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으며 PCB에서 EMC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고 해당 부분에 대책 소자를 두고 분석을 진행했을 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복잡한 PCB 구조에서 어느 부분에 의해 EMC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CAT 보드책 기능을 통해 PCR 레이아웃상의 EMC, SI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총 3가지의 룰 위반 사항이 검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표로 동작하는 디퍼런셜 넷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디퍼런셜 넷 주변으로 너무 가깝게 IO 넷이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IO 넷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서브스트레이트의 엣지 부분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3가지 룰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디퍼런셜 넷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문제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차례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첫 번째 룰 위반 사항에 대해서 EMC 대책을 세웠습니다. PCB에서 그 2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커브 모드 초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은 드라이버 단에서 초크 단까지 부분으로 해서 섹션 1으로 두었고 초크부터 커넥터 핀까지의 부분을 섹션 2로 두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CAT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두 섹션 사이를 커넥터로 바로 이어준 것을 CM 초크에 대한 터치스톤 파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without CM 초크 결과이며 두 섹션 사이에 CM 초크에 대한 터치스톤 파일을 둔 상태에서 커넥션을 진행한 것은 with CM 초크 결과입니다. 우선 초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두 디퍼런셜 넷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볼테이지의 오버슛이 되는 구간이 차이가 발생하여서 커브 모드 볼테이지가 1.5V로 크게 튀는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CM 초크를 달아주게 되면은 1.5V로 높게 나타났던 CM 볼테이지 레벨이 80mV로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얻어진 두 커브 모드 볼테이지 값을 케이블에 실어 주었을 때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레디에이티드 에미션 레벨을 확인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에서 1.5V의 높은 코어 모드 볼테이지를 실어 주었을 때 3m 밖에서 아래와 같은 에미션 레벨과 케이블에서 방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브에서 디텍션 되게 되는 EMI 스펙트럼 결과를 보게 되면은 63 dB 마이크로 볼트 퍼 미터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브 모드 초크를 둔 상태에서 얻어진 80mV의 값을 케이블로 실어 주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34 dB 마이크로 볼트 퍼 미터로
레벨이 많이 저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라디에이티드 에미션에 대한 문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EMC 대책에 의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컨덕티드 에미션 관련 해석 사례입니다. 모터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컨덕티드 에미션 분석을 진행한 내용으로 우선 다음 그림에서의 시스템 회로들을 보게 되면 DC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H 브릿지 단에 의해서 모터 아웃풋 쪽에서의 신호가 3상으로 제어되게 됩니다. 이러한 H 브릿지 단은 하이와 로우 스위치 단에서 UVW의 3상으로 구분되게 되며 해당 스위칭 단의 인풋으로 인해 모터 아웃풋에서의 신호가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CAT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구성한 다음 우선 원하는 아웃풋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신호에서 어떠한 노이즈 성분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해당 회로도와 동일한 서킷 구성을 CAT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 설정하였으며 1ms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이 V 쪽이 ON이 되고 로우 W 쪽이 ON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ON이 되게 되는 스위칭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모터 V 쪽으로 정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어, 모터 아웃풋 W 쪽으로는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웃풋 단에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ms에서는 모터 V 쪽에서 약 5V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W 쪽에서는 마이너스 5V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모터 아웃풋 쪽의 결과가 3상으로 제어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아웃풋 쪽의 스위칭에 의해 전류가 튀게 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오버슛과 언더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레벨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이즈 성분들이 PCB의 레이아웃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 두 가지 PCB 보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위에 굿 디자인 보드의 경우 H 브릿지 단에서의 3상에서 모터 아웃풋까지의 길이가 동일하고 네트의 너비도 충분히 큰 반면에 배드 디자인 보드의 경우에는 H 브릿지 단의 3상의 모터 아웃풋 단까지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레이아웃이 되어져 있으며 네트의 너비도 좁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아웃상의 특성에 의해 두 케이스의 보드를 준비를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3D 구조와 서킷을 함께 두고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우선 3D 구조의 경우 해당 그림과 같이 보드, 인클로저 구조, LISN 단을 함께 두고 모델링을 진행을 했으며 이때 낮은 주파수에서 해석에 효율이 좋은 프리퀀시 도메인 솔버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 솔버의 경우 테트라헤드랄 메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구조를 4면체로 구조를 분할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3D 모델의 각 포트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핀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H 브릿지 단의 서킷 구성과 PCB상의 소자들을 CAT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의 설정을 토대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측정의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굿 디자인인 PCB-A가 LISN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컨덕티드 에미션 EMI 스펙트럼 결과를 더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해석과 실제 측정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배드 디자인 PCB-C의 경우에는 EMI 스펙트럼 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레벨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해석과 측정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뿐 아니라 스위치가 하이 V, 로우 U가 ON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이 W, 로우 V가 ON이 되었을 때 어, 회로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어지고 서페이스 커런트가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모터의 동작 특성을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에이티드 서세티빌리티와 관련된 해석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게 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변에서 핸드폰을 수신할 때 스피커에서 톡톡톡톡 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수신 중 스피커단에서 시그널 레벨을 확인해 보았는데 약 900MHz 대역에서 높은 시그널 레벨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해당 디바이스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디에이티드 노이즈 신호를 플루엔웨이브로 정의하여 입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920MHz 대역에서 높은 필드 레벨이 디바이스 내부로 유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바이스의 알루미늄 브라켓 부분과 전해 캐페이터 사이 공간에서 높은 필드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부분을 따로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알루미늄 브라켓 부분을 따로 떼어와서 포트를 달아 해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마치 900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와 같은 공진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해 커패시터에 의해 높은 필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커패시터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해당 위치에서 프로브에서 검출되는 필드 레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황색은 커패시터가 있을 때, 보라색은 커패시터가 없을 때인데 있을 때 900MHz 대역에서 높은 레벨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전해 캐패시터에 의해 마치 해당 공간이 공진기처럼 동작했기 때문에 필드가 내부에 갇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바이스의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 소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앰플리파이어 홀더 부분에는 오피코페럿의 커패시터를 달아준 상태에서 동일 환경에서의 해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920MHz 대역에서 낮은 필드 레벨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측정에서도 주파수가 시프트되어 900MHz 대역에서 높게 나타났던 신호 레벨이 저감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덕티드 서세티빌리티와 관련된 시험으로 많이 진행하는 BCI라고 하는 벌크 커런트 인젝션 해석을 진행해 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험은 DUT가 놓이고 연결된 케이블에 노이즈를 인가하는 인젝션 프로브를 둔 다음 외부 노이즈가 케이블을 통해 흐를 시 디바이스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해당 해석은 인젝션 프로브와 DUT 단이 따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젝션 프로브 부분만 따로 해석을 진행한 뒤 S 파라미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터치스톤으로 저장해 두면 다음 해석을 진행할 때 터치스톤을 그대로 사용하고 DUT만 바꿔가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CB 데이터는 EDA 인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3D로 손쉽게 임포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들은 CAT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결합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BCI 프로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얻어진 S 파라미터 결과를 다음과 같은 터치스톤 파일로 불러와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5번 포트는 인젝션 프로브의 급전부로 실제 측정에 사용했던 볼테이지 레벨을 그대로 불러와서 인풋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인 임피던스 스테빌리제이션 네트워크인 LISN 단을 서킷으로 구성하였고 그 밖에 캠퍼스 라인, IC 쪽의 터미네이션 단을 다음과 같이 서킷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젝션 프로브를 통해 인가했던 노이즈 레벨이 PCB에 많은 양 유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레벨을 줄여주기 위해 파워넷 부분에 디커플링 캡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경우 파워넷을 통해 흐르는 레벨은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IC로 흐르는 노이즈 레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되는 노이즈 레벨 자체를 줄여주기 위한 페라이트 비드 데이터를 터치스톤 파일로 서킷상에 구성하여서 해석을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페라이트 비드는 저희가 케이블단에 달리게 되는 자성체로 해당 구조를 통해 케이블을 통해 흘러오게 되는 외부 노이즈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에 의해서 얼마만큼 노이즈 레벨이 저감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페라이트 비드를 추가하여 해석을 진행할 경우 케이블을 타고 들어오는 노이즈 레벨 자체가 많이 저감되기 때문에 PCB에서의 노이즈 신호가 매우 적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PCI 테스트의 경우에도 시험 환경을 모사하여 분석할 수 있었고 EMC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로스태틱 디스차지 분석인 정전기 ESD 해석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시험의 경우에는 ESD 신호를 제네레이트 하기 위한 건 모델이 있으며 해당 모델은 CAT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통해 인풋으로 DC 소스를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트 쪽에서 인가되어지게 되고 패러데이 케이지에 인가되면 2번 포트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커런트 웨이폼이 인가가 되게 됩니다. 해당 커런트 웨이폼은 IC 61000-4-2 규격에서의 커런트 웨이폼의 동일한 전류파형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커런트 웨이폼의 경우 겉모델의 제조사마다 살짝씩 다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겉모델의 럼프드 엘리멘트 부분의 밸류 값을 수정하시어 커런트 웨이폼을 맞춰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빨간색이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파란색이 측정 결과인데 두 결과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규격상에 명시된 커런트 웨이폼의 토러런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ESD 건을 특정 인클로저 구조 위에 놓은 다음 커런트 웨이폼을 인가하여 안쪽에 인터널 루프 쪽으로 얼마만큼의 볼테이지 레벨이 전달되게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측정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결과를 보게 되면 빨간색은 시뮬레이션, 파란색은 측정 데이터인데 경향성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커런트 결과로 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필드 레벨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조 내부 쪽으로 어떠한 필드가 형성되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PCB와 다양한 EUT에 정전기가 인가되었을 때의 해석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PCB의 어느 부분에 ESD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핫스팟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을 통해 전류 패스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부분에 대책 소자를 두었을 때 효과적으로 정전기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ESD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해석도 3D 모델과 액티브 소자를 함께 둔 상태에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ESD에 취약한 부분에 TVS 다이오드를 대책 소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오드도 스파이스 모델로 불러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유무에 따른 커런트의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결과는 특정 부분에 강하게 인가되었던 정전기 신호가 TSV 다이오드를 통해 많이 저감된 초록색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ESD에 대한 분석도 CST를 통해 진행해 볼 수가 있으며 제공하는 3D 건 모델을 통해 인가된 커런트 웨이폼이
어떠한 부분에 취약점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 흐르게 되며 효과적인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AT 스튜디오 수잇을 이용해서 EMC 분석을 진행했던 사례들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모를 통해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IC 사이에 신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두 IC의 네트로 전달되는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가 3m 밖에 있는 프로브에 얼마만큼 검출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EDA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칩에서의 인아웃풋 특성이 들어가져 있는 IBIS 모델, 그리고 사용하는 신호의 정보가 정확히 디파인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T 스튜디오 수의 2019 버전을 실행시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모델링 탭으로 가셔서 EDA 파일을 불러들이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DA 임포트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모델링 탭으로 가셔서 임포트 익스포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되고요. 여기에 2D EDA 파일즈라는 항목으로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포맷의 EDA 데이터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포맷으로는 케이던스도 있고요. 멘토그래피, 주캔, 그리고 ODB++ 파일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ODB++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CLT EDA Import라는 창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는 이런 로그 파일을 통해서 EDA 데이터가 제대로 잘 불러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과정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택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러드린 EDA 데이터를 스택업 정의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수정하시는 과정들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항목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EDA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들어오게 되는 다양한 컴포넌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PCB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불러드리게 될 PCB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설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RA 8번 넷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RA 8번 넷을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A 8번 부분이 여기에 하이라이팅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 하이라이팅이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U2번과 U20번 사이에서의 넷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IC 사이에서의 신호 넷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PCB 전체를 다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석에 사용될 PCB만 선택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Restrict to Selected라고 되어져 있는 항목에서 에어리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격자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New Rectangular Selection을 통해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도 저희는 솔더 마스크를 제외한 상태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더 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체크한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OK를 눌러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들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PCB에 선택한 영역만 불러들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RA 8번 넷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포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달기 위해서 서브스트레이트는 하이드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RA 8번 넷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해당 부분에 포트를 달아보는 과정을 엣지와 그라운드 페이스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설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RA 8번 넷에 양쪽에 포트를 달아주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가 인가가 됐을 때 3m 밖에 있는 프로브단에서 어떠한 EMI 스펙트럼 레벨이 디텍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 탭으로 가셔서 매크로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리절트에 EMC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Define Probe in 2D Plan or 3D Volume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m 밖에 세타 파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간격을 둔 상태에서 프로브를 달겠다라는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드 프로브를 달겠다라는 체크를 한 상태에서 OK를 해주시게 되면은 프로브가 자동으로 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프로브가 생성이 되어졌고요.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UT를 중심으로 해서 3m 밖의 프로브에 이렇게 여러 전 방향으로 스페어리컬 영역에 프로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선 3D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해석은 꼭 롤포트 해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눌러서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다 진행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원디 리절트에 있는 S 파라미터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네트에서의 S2원 결과가 전달이 잘 나타나게 되는 S 파라미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간단하게 스케매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디자인 스튜디오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IBI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아웃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되겠는데 해당 데이터는 제가 미리 가져온 상태에서 이렇게 서킷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3D 모델의 이제 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핀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요. 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IC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이 IBIS 모델에 달아주어서 다음과 같은 인아웃 특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실제 사용되게 되는 시그널을 인가를 했을 때 어떠한 디텍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스크에 있는 트랜지언트 태스크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요. 트랜지언트 태스크를 만든 상태에서 저희는 한 60 나노세컨드까지 분석을 진행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줄 거고요. 컴바인 리저트 체크 그리고 리저트 세팅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포트 부분에서는 저희가 로드가 아닌 실제 시그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Define Excitation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떠한 Excitation 시그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펄스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그리고 저희는 2.5V의 피크치를 갖고 딜레이는 0, 라이즈는 0.25, Tfar은 0.25, 그리고 T홀드는 2.75, 그리고 T토탈은 6 나노세컨드를 갖게 되는 시그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시면 1번 포트에 저희가 만든 트랜전트 시그널이 인가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단으로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인풋 단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이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3D 분석이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케매틱에 대한 분석만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얻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수십 초 내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 트렌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TD 볼테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D 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포트 1번에 다음과 같은 2.5V의 V 펄스 값을 갖게 되는 다음과 같은 시그널을 인가를 했어요. 펄스 시그널을 인가를 했는데 저희가 인풋, 아웃풋에서의 결과, 저희가 달아놓은 프로브에서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인아웃 특성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게 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특성은 IBIS 모델의 특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시그널이 신호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3D 모델상에서는 3m 밖의 프로브에서 어떠한 EMI 스펙트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원디 리저트 안에 프로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아래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뒤에 가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서 세타 마이너스 90, 파이 0도, 그리고 3m 밖에 있는 프로브에서의 결과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1, 2라고 되어져 있는데 1, 2는 1번 포트 동작했을 때, 2번 포트 동작했을 때에 대한 결과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트렌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케매틱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린 이 스케매틱 상에서 저희가 서킷을 구성을 했고요. 그 서킷상에서 저희가 인풋 시그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 시그널이 인가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EMI 스펙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 트렌 1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방향으로 프로브를 설정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크로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가시게 되면은 리저트로 가셔서 EMC로 가시게 되면은 Peak Feed Value from Probes라고 되어져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프로브 결과 중에서 트렌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결과들 중에 가장 높은 레벨만 디텍션해서 플랫을 만들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트링 부분을 트렌 1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각 주파수별로 최대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애들로만 디텍션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는 볼트 퍼 미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볼트 퍼 마이크로미터 제곱으로 많이 dB 마이크로 볼트 퍼 미터 제곱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dB에 되어져 있는 dB 마이크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dB 마이크로 볼트 퍼 미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통해서 스탠다드상에서 주파수별로 이 피크치에 대한 제한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라인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지 혹은 낮게 나타나서 대책을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 해당 해석을 통해서 얻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결론과 저희 툴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덕트를 이용하여서 다양한 EMC 분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덕트이 하나의 프론트엔드에서 구동되어지기 때문에 연계 해석을 굉장히 간결하게 진행할 수가 있으며 동일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에러가 상당히 적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맥싱 기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PCB뿐만이 아니라 구조체, 케이블 등이 모두 모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에 대한 리얼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임 도메인 솔버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GPU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다양한 해석 사례들도 있고 워플로우들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뮬리아에서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블로그, 러닝 커뮤니티, 교육 정보, 기술 지원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질문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거나 메일을 통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